특히 취학 전이나 저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좀 어린 애기들이 있고 갑자기 걔 머리를 확 잡아당긴다든지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강아지를 처음에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애기였을 때 정말 저러다 강아지가 죽지 싶을 정도로 너무 험하게 막 다루는 거예요. 4살 때쯤에 우연히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언어 치료나 이런 거를 하는 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이 보경이 보더니 또래에 비해서 언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권해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아이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뭐 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이런 걸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아정신과에도 가서 뭐 검사도 받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달리 애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병원 치료는 그때 검사 받은 것만 한 번 하고 그만뒀고요. 놀이치료랑 감통은 취학 전까지 계속 했었는데 이제 다 그만두자 그래서 그만뒀고 학교도 들어갔다가 이제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나와서 1년 동안 유예를 하다가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나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막 고심을 하다가 그냥 근처에 도움반이 있는 학교에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뭐 한글도 어느 정도 깨우치고 뭐 공부가 별게 아니니까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2학년에 딱 올라가니까 2학년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보경이가 못 쫓아올 것 같으니까 얘들 검사를 다시 받아서 도움반에 데려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 검사를 받고 이제 도움반으로 완전히 배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창밖을 자꾸 내다보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애들 쳐다보고 사물함가 뒤로 나가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중학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학교 가기 싫다는 게 강하게 내비쳐가지고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말 학교를 안 가고 겨우 수업 일수를 채우고 졸업을 했어요. 좀 잘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좀 이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 10번 20번을 얘기해도 계속 물어보는 거. 그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다음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가 답답한 거. 말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건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머릿속 생각이 너무 복잡한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서 이제 말을 못 꺼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잦은 그 반복된 질문을 하고 이제 불안하고 너무 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손을 더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6학년쯤 됐는데 누가 그걸 발견했더라고. 제 손 떤다 밥 먹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낯선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손을 떨고 뭘 좀 날라라 뭐 이거 좀 갖다 놔라 할 때 손을 떨고 누군가 제 손 떠네 하면 더 떨고 그런 게 매우 심했었고요. 아무튼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부분은 고집이 너무 이제 세가지고 그거 생활기록부에도 선생님이 써주실 만큼 너무 고집을 피운다. 모든 학습을 다 거부한다. 학교에서 시키는 거를 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고집이 너무 심해요. 일상생활 중에도 저랑도 많이 부딪혔고 특히 아빠가 얘를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배우지 않으려고 너무 버텨가지고 아빠가 막 울 정도로 고집이 심했었어요. 처음에 오실 때 아이가 지능이 좀 낮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언제쯤부터 그렇게 지능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좀 늦게 알아차렸어요. 한 5살 때 좀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얘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5살 때? 그때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좀 둔하네. 제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애를 면밀히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이 좀 늦고 표현이 적고 행동이 금뜨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얘가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그러면 처음에 오실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지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어요? 되게 섞여 있었어요. 정서적인 지능은 뒷돌이 비슷한 것도 있었고 감성적이나 이런 거는. 근데 언어적인 건 뭐 유치원생보다도 훨씬 못하고 또 뭐 많이 떨어졌죠. 어떤 거는 초등학생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학습적인 거는 거의 유치원생 수준. 어떤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그 정도로. 언어적인 게
유아 수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또 다른 뭐가 수준이었죠? 어떤 면이? 언어, 자기 표현, 감정 표현 이런 게 유아 수준. 음. 근데 저는 혼란스러웠던 게 그 유아적인 수준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할 땐 또 되게 멀쩡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떨 땐 너무 유치하니까 제가 이 사이에서 어디다 얘를 맞추고 의사소통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감성적인 거나 이런 건 상당히 어른스러운 것도 많고 뭐 남을 배려한다든지 속 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어린애 같고 부족하니까 얘를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그거가 항상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걸 발견하시고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제가 아이 마음을 들어주려고 노력도 했었고 이제 놀이치료 놀이치. 뭐 같이 영화 보는 거 뭐 그런 수준밖에는 할 수 없었고 놀이치료는 얼마나 다녔어요? 놀이치료는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한 3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놀이치료 선생님이 얘는 더 이상 놀이치료를 그만하고 그냥 자연에서 한번 키워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다 그만둔 거예요. 언어치료도 그때 그만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언어치료를 계속했어야지 왜 그만뒀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언어치료가 걔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언어치료도 너무 인공적인 것 같다 얘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다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좀 놔보자 이래갖고 제가 다 그만둔 거예요. 치료받은 기간이 얼마나 한 돼요? 3년 정도 돼요. 3년 정도. 전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애가 더 강박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지적인 능력은 생활 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향상된 건 뭐냐면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자꾸 생활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라면을 혼자 끓여 먹는다든가, 엄마가 안 끓여주면 자기가 찾아서 끓여 먹는다든가, 계란 후라이를 혼자 하겠다고 해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 퍼서 비벼 먹는다든가, 뭐 밤중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다 주니까 자기가 거의 10시가 다 된 시간인데 이제 잠바 입고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혼자 사가지고서 먹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쪽으로 시도를 많이 하는 변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얼굴이 좀 하얘졌고 피부가 좀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게 없어지고 좀 균일해지고 좀 뽀얘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여드름도 좀 들어가고요. 학생이니까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리를 보면 이제 호르몬 주기라든가 뭐 그 혈 상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 친구가 생리 불순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불규칙한 데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 피가 이렇게 막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병원에 데려가도 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럴까 이제 피 상태가 좋지 않구나 피돌기 상태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생리 양이 좀 늘고 피가 좀 빨갛게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때는 뭐 20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생리를 한 적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주기가 맞춰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이제 자궁혈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피돌기도 좀 좋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네, 수치로 따지면 한 100을 완전한 수치로 봤을 때 한 50 수준에서 한 60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길게 말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났어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중문, 여러 문장이 합쳐진 긴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물론 그 안에 뭐 부적절한 어휘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아들었을 때는 대충 뜻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이러이러한 말이지 하고 하면 하고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나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잘 입력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걸 이제 적시적소에 잘 써먹는 거 그게 조금 이제 늘었고 어쨌든 말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었어요. 그전에는 아예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위축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면 못하니까는 뭐 자기가 자존심이 상할 거 뭐 말 못하면 또 지적당할 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보경이는 한 해 휴학해서 고1입니다. 2020년 5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7개월이 채 안 되는 보강기간 동안 우리 보경이는 어린아이나 강아지를 심하게 괴롭혔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일도 다 없어졌고요. 언어치료 3년, 감통은 그 이상, 놀이치유 3년을 받았다는데 이런 게 별 효과가 없었더라는 걸 확인하셨고요.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강박증도 다 없어졌고요. 종일 말 한마디 안에서 속 썩였는데 이젠 필요할 땐 말을 하고요. 손을 많이 떨었는데 그 증상도 다 없어졌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아빠를 울리기까지 했는데 이젠 협상이 되고요. 지능이 너무 낮았는데 이제는 학습 지능만 빼고는 또래와 비슷하고요. 피부도 깨끗해졌고 생리 색깔도 좋아지고 기간도 일정해졌지요. 생활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너무 대견하고요. 언어적으로 발달한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폐의 늪에서 일단 빠져나온 것이지요. 7개월로 보경이의 보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치료라는 말이 아이들 듣기 나쁘다고 해서 보강이라고 부릅니다. 언어적으로, 지적으로 아직도 갈 길이 꽤나 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사라지셨습니다. 보경이가 훨씬 더 좋아진 점을 증언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도 파기하시고 아마 이제는 어머니 혼자서도 아이를 보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인 줄도 몰랐던 마지막 보강날, 보경이가 소장에게 와락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저 꼭 안아주세요. 아이 지적 변화에 너무 놀라면서 너 대학 들어가면 진짜로 꼭 안아줄게 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네요. 자폐에서, 언어적 직접 장애의 늪에서 완전히 탈출한 숙녀 보경이를 문득 마주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